당신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처음 그 집 문턱을 넘던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현관에서,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금빛 실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건 인연줄입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제게 건넨 그 한마디는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날은 제가 민준이의 집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6개월째 사귀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죠. 손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상자를 들고 저는 낡은 한옥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집, 뭔가 다르네.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에 홀로 남아있는 한옥이었습니다. 주변의 현대적인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시공간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복을 입으신 그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신발을 벗고 현관을 올라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현관 문지방 아래 작은 틈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가느다란 거미줄이거나.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투명하면서도 은은한 금빛을 띤 실 하나가 마치 물속에서 흔들리는 수초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만져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이 실에 닿기도 전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금빛 실이 제게서 멀어진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 손길을 피해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동시에 더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보이는군요.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한복을 갖춰 입은 중년의 남성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분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묘한 기품이 느껴졌어요. 저게 뭔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무릎을 굽혀 문지방을 살짝 들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지방 아래 공간에는 수십, 아니 수백 가닥의 금빛 실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건 굵고 선명했고 어떤 건 가늘고 희미했습니다. 어떤 실은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어떤 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이건 인연줄입니다. 아버지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맺는 모든 인연은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심지어 한 번 스쳐 지나간 사람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당신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약한 인연의 실은 쉽게 끊어집니다. 아버지는 가느다란 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실은 희미하게 반짝이다가 이내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한 인연의 실은 다릅니다.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멀리 떨어져도 다시 이어지죠. 그리고 가장 강한 인연의 실은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그 금빛 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실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길을 아는 여행자처럼 주저함 없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실은 제 발목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그리고는 복도 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세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실을 따라 걸었습니다. 실은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2층의 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의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실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를 지나 책장 옆을 돌아 침대 곁까지 갔다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목에 한 바퀴 더 감겼습니다. 이상하네요. 민준이가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왔어?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오후 6시 30분. 민준이는 원래 7시에 온다고 했는데 30분이나 일찍 온 겁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방문 앞에 나타났죠. 미안, 갑자기 내 생각이 너무 나서 일찍 나왔어. 이상하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계속 머릿속에 있더라고. 바로 그 순간 금빛 실이 움직였습니다. 제 발목에서 출발한 실이 민준이의 발목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을 한 바퀴, 두 바퀴 감았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금빛이 은빛으로, 은빛이 다시 투명한 백금색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둘의 발목 주위에 희미한 흔적이 남은 것을요. 마치 보이지 않는 팔찌처럼 얇은 금빛 선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란 것 같아.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 2개를 들고 계셨죠. 1층으로 내려와서 차나 한잔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전통 한옥 거실이었는데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오래된 책들이었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인연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혼사를 관장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숨어서 사람들의 인연을 기록했죠. 해방 후에는 이렇게 조용히 살면서 가끔 특별한 인연을 만나면 지켜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준이도 볼 수 있나요? 이 시를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 봐요.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몇 세대에 한 명꼴로만 볼 수 있대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요. 보통 처음 보는 사람들은 희미하게만 보이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첫날부터 실의 움직임까지 정확히 본 것 같더군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완성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만남의 인연, 스쳐가는 인연, 친구의 인연, 가족의 인연, 그리고 운명의 인연이 있죠.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금실로 수놓아진 문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본 그 인연줄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이 책은 우리 집안에 4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기록입니다. 인연의 시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죠. 책장을 넘기자 한문과 한글이 섞인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1823년 한 선비와 기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신분이 달라 결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인연의 실이 스스로 움직여 두 사람을 묶었습니다. 결국 선비는 모든 것을 버리고 기생과 함께 도망쳤고 두 사람은 먼 시골에서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45년 전쟁통에 헤어진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50년을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남동생이 우연히 서울역을 지나다가 한 노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에서 실이 나와 그 노파를 향해 뻗어갔죠. 그들은 5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실이 스스로 움직여 사람들을 이어주었다는 것이죠. 운명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하는 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헤어지려 해도 헤어질 수 없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멀어져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관계입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심지어 미워할 때조차도 서로를 놓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귄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았죠. 하지만 그 순간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여기서 실이 움직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의 실은 타이밍을 압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순간을 알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실이 움직입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왔거든. 미국 지사로 3년 동안 가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너를 집에 초대한 거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이라니. 그것도 미국이라니.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있을까? 6개월 사귄 사이로 3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실이 우리를 묶는 걸 봤으니까요.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나도 사실 고민이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대학원 진학 문제.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대학원 중에 선택해야 하거든. 부산대가 제 전공 분야에서는 더 유명한데
그럼 우리 헤어져야 하나 싶어서 말을 못 꺼냈어.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 응. 오늘 너네 부모님 만나고 결정하려고 했어. 만약 잘 안 맞으면 부산으로 가고 잘 맞으면 서울에 남으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둘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위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가세요. 민준이는 미국으로, 당신은 부산으로. 인연의 실이 진짜라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같은 곳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3년은 너무 긴데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이 뭐가 길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는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한 재료들을 들고 계셨죠. 우리는 10년을 떨어져 있었어. 당신 아버지가 유학 갔을 때.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국제 전화도 비쌌지. 편지로만 연락했어. 그래도 우리 결혼했잖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인연은 시간을 이깁니다. 공간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죠. 진짜 인연이라면 우주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미국으로, 저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연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매일 영상 통화를 했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저는 대학원 연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통화 횟수가 줄었고 메시지도 간결해졌습니다. 오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응, 알았어. 너도 잘 자. 이런 식의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날 즈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말 계속 이럴 수 있을까?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안 돼.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심지어 부산에서 만난 선배 한 명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우리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힘들어. 너무 외로워. 내가 보고 싶은데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미안해. 내가 여기 온 게 잘못이었나 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잖아. 우리는 그날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인연의 실은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운명이 아니었던 걸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목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금빛 실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실 하나가 제 발목에 감겨 있었고 저 멀리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없이 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발목에도 똑같은 실이 감겨 있었고 그 실은 제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만나는 꿈. 금빛 실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어. 너도 혹시 같은 꿈 꿨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알아. 우리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을 꾸고 나서 확신했어. 우리는 운명이야. 실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어. 힘들어도 멀어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해.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일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메시지가 늦어져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의 한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단 두 단어였지만 그 안에 3년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그 한옥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보다 머리가 더 희어지셨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돌아왔구나. 둘 다 고생 많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현관으로 나와 볼래요?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3년 전 제가 처음 금빛 실을 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문지방을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가 문지방을 들춰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하나의 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굵고 선명하고 강렬하게 빛나는 금빛 실 하나. 그 실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발목으로, 하나는 민준이의 발목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에는 두 개의 실이었습니다. 당신의 실과 민준이의 실. 하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인연이 된 거죠. 민준이도 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이어주던 거였구나.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힘들 때마다 뭔가 나를 붙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이게 다 이 실 때문이었던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부산에서 혼자 울던 날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 그때마다 발목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마치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 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인연의 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합니다. 진짜 인연인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죠. 두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실은 어떤 바람에도 끊어지지 않아요.
폭풍우가 와도 세월이 흘러도 그 실은 두 사람을 계속 이어줄 겁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하자.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프러포즈 하는 거야? 응. 원래 더 로맨틱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한 것 같아. 우리를 이어주는 실 앞에서, 우리의 인연을 지켜봐 주신 부모님 앞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좋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이어주던 금빛 실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마치 춤을 추듯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금빛이 은빛으로, 은빛이 백금빛으로, 백금빛이 다시 투명한 크리스탈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연이 완성되는 순간을 보는 건 우리 집안에서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빛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발목과 민준이의 발목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금빛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문신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표시처럼요. 이제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표시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오직 두 사람과 인연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죠. 이건 약속의 표시입니다. 우주와 맺은 약속, 서로에게 한 약속의 표시예요.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 분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도 인연의 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실, 정말 아름답더군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저렇게 강한 인연의 실은 처음 봤어요. 두 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민준이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를 한번 봐도 될까요? 갓 태어난 딸아이를 안고 계시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인연의 실을요. 정말요? 네. 이 아이의 발목에서 벌써 실이 나오고 있어요. 굵고 강한 실들이요.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을 겁니다. 딸아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살 때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랑 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예쁜 분홍색 끈이야.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딸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5살 때는 길에서 한 할아버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끈이 너무 가늘어. 곧 끊어질 것 같아. 일주일 후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천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연을 보는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요. 지금 이 글을 쓰는 현재,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차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발목을 봅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희미한 금빛 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가면 민준이의 발목에 닿습니다.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로, 우주가 인정한 인연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운명이잖아. 실이 우리를 다시 이어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인연을 궁금해 하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족과 이어진 굵은 실, 친구들과 이어진 따뜻한 실, 아직 만나지 못한 운명과 이어진 희미한 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발목에서 누군가를 향한 실이 뻗어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실을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묘하게 익숙한 느낌, 처음 보는데도 오래 알던 것 같은 느낌, 헤어져도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인연입니다. 당신의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보이지 않는 실이 당신과 그들을 이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싸우고 미워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